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상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은 상해에 사람이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쇼핑몰에도 사람이 없고 거리에도 없고 어디를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누가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설마 농촌에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고 있거나 해외에 정착한 걸까요? 요즘 정말 상해에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해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큰 기차역이 출퇴근 시간인데도 텅텅 비어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요즘 상해에서 가게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모두가 주목하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북적북적하고 사람들로 가득했던 번화한 상업거리도 지금은 곳곳에 양도,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고 황량한 모습에 안타까움이 절로 나옵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 상해에 와 살던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때 수많은 꿈을 품게 했던 이 도시를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로그는 상해는 한때 꿈의 상징, 도전하는 이들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 급락으로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고 직장 내 극심한 경쟁은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숨조차 쉬기 어려운 압박을 느끼고 있다. 결국 여러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기존의 길을 포기한 채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아 떠나고 있다. 상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앞쪽이 진서로인데 도로 전체가 텅 비어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때 상해에서만 10개의 분점을 운영하던 이 가게도 지금은 단 한 곳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장학로로 이동했는데 분위기는 더욱 서늘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서 있던 가게들 상당수가 이미 문을 닫아버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1979년생 올해 45살입니다. 한때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좌판을 펴야 하는 무직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은 그녀의 숨통까지 죄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외지인들은 절대 상해에 무턱대고 남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된 게 바로 그 결과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겉으로 보이지 않던 상해의 생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2013년에 저는 6만 위안의 빚을 지고 상해에 창업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엔 상해에 황금이 널려 있다고들 해서 왔죠. 하지만 막상 와보니 저는 4개월 넘게 만두만 먹으며 겨우 버텼습니다. 방세를 낼 수 없을 때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결국 빌리지도 못했어요. 그해 저는 인간관계의 차가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2013년 10월 외상이 뜨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인생 첫 번째 수익을 벌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2014년 7월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고 한때 직원 수가 300명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며 인생의 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2022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갑자기 닥치면서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년 넘게 힘겹게 버텼지만 결국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주식 투자로 하룻밤 사이에 300만 위안을 잃게 됐습니다. 결국 2022년 8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상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인생 교훈을 정리했는데요. 1.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본인의 실력은 아닐 수 있다. 단지 시대의 흐름을 잘 탄 운일 수도 있다. 2. 돈을 벌 때는 반드시 저축을 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말고 최소한 3개월 수입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때 상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7포로 의류 시장이 이제는 너무나도 한산해졌습니다. 과거 명절이면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매장도 텅텅 비고 거리도 썰렁하기만 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저 맞은편에 있는 곳이 칠복흥망 의류시장입니다. 먼저 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옷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게가 많이 열려 있긴 한데 주인이 없네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가게 주인도 안 보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 1층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지금은 시장 전체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옛 시가지로 들어갔습니다. 한 컷으로 끝까지 몽화제의 오래된 벽돌과 기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느려질수록 오히려 모든 게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때 햇살에 데워진 따뜻했던 그 벽의 흔적은 이제는 드문드문 남아있고 골목 입구에서 반세기 넘게 풍기던 간식 냄새는 고층 아파트와 고급 주택단지에 담벼락에 완전히 가로막혀버렸습니다. 과연 이곳이 한때 진짜 상해의 뿌리였다는 걸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현재 상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끊임없이 새로운 문을 열지만 동시에 자주 폐업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이 열고 많이 닫는 현상은 시장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유명 브랜드 매장이 문을 닫았고 만달 매장도 많이 철수했습니다. 과거 상해는 어디든 인파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어느 곳이든 텅 비어 보이고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상해의 업계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많은 점포들이 예전보다 장사가 훨씬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미용실조차 15위안짜리 퀵커트 이발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이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해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매우 높고 많은 회사들이 철수해 대신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취업 환경도 점점 더 어려워져서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주 6일 근무라도 감지덕지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은 더 이상 일반적인 일이 아니며 일반인이 한 달에 5에서 6천 위안을 받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급여를 삭감하거나 감원을 진행 중이며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실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온라인에서 많은 중개인들과 집주인들이 요즘 집이 팔리지 않고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그녀도 본인의 실제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2020년에 마침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좀 생겼어요. 그때 그 집의 매물 가격은 650만 위안이었고 저는 500만 위안을 제시했는데 그는 팔지 않았어요. 물론 제 제시가가 좀 낮다는 건 알고 있었고 실제 거래가는 550만에서 580만 위안 사이였을 거예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자 650만 위안이던 집이 600만 위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반년이 지난 2022년 5월 말에는 그 600만 위안이던 집이 587만 위안으로 매물가가 내려갔죠. 블로그는 그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추락해 지난해 이미 500만 위안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380만 위안으로 더 내려갔지만 여전히 사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초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은 이미 다른 생활비와 사업비로 모두 써버렸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집을 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상해 7포로 시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은 이 안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문을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예전엔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힘들 만큼 사람들이 붐볐는데 지금은 썰렁하기 그지없고 심지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여긴 전부 비어있고 상점들은 얼마나 오래 문을 닫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앞쪽 거리로 가서 봐도 이 거리도 텅 비어있고 온통 잡동사니들만 쌓여있어요. 이전에는 올 때마다 월세 받으러 왔는데 오늘은 가게를 인수하러 왔습니다. 부지북교성 단지 입구 바로 첫 번째 가게를 10년 전에 제가 매입했습니다. 당시엔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고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로 10년 넘게 동네 슈퍼마켓을 했었죠. 올해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며 임대를 종료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 가게 자리에 슈퍼마켓 말고 또 어떤 업종이 잘 어울릴까요? 함께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왜 갑자기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예전엔 매일 담배 사러 오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줄까지 서야 했죠. 담배 배달 오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 인도에 앉아서 담배차 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그때는 어떤 요일에 배달 오는지도 다들 알고 있었죠. 어르신 몇 분이 함께 담소 나누면서 길가에 앉아 기다리곤 했어요. 차만 도착하면 각자 한 보루씩 받아들고 가셨죠. 블로그는 예전에는 물건을 진열대에 올리기도 전에 동네 어르신들이 담배를 집어들고 바로 계산대로 가져오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르신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어떤 분은 아예 금연을 했고 또 어떤 분은 10여 위안, 20여 위안 하는 담배 대신 담뱃잎을 사서 집에서 직접 말아 피운다고 했습니다. 그는 10위안대, 20위안대 담배도 잘 팔리지 않는데 중고가 담배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하며 장사가 어려워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인터넷 환경이 바뀌면서 각종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짜 담배가 싸게 판매되기 때문이다. 둘째, 선물 문화가 급격히 줄었고 구매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셋째, 신제품 수는 폭증했지만 판매량은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10여 년 전만 해도 제품 종류가 수십 가지였지만 지금은 수백 종으로 늘었다. 하지만 매출은 그대로라 결국 입고 비용만 더 늘어난 셈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요즘은 진짜로 중고주택이 전혀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물로 올리면은 가격을 몇만 위안 많게는 10수만 위안씩 깎는 게 일상인데도 그래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으며 재개발, 이주 아파트, 분양 아파트 할 것 없이 종류도 많습니다. 중고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문의조차 없습니다. 그는 상해에서 집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집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격을 내리고 프로모션을 하지 않으면 집은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품 브랜드 구찌가 결국 계속되는 매출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수천만 위안 규모로 투자해 만든 플래그십 스토어를 전격 폐점했습니다. 올해 상해에서는 예구 백화점과 신세계 다이마루 백화점 매장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중국 최고급 상권으로 불리던 남경서로에서는 이제 상해 항롱광장 매장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찌는 이미 지난해 대련 시대광장, 심양 탁전백화점, 태원 왕부정 등 핵심 도시의 매장을 연달아 철수했으며 폐점 수만 무려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찌의 모 회사 케어링 그룹이 발표한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46% 급감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62%나 폭락했습니다. 그룹 측은 중국 소비시장의 극심한 위축이 구찌의 실적 부진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소비 둔화를 넘어선 중국 소비자의 심리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품을 과시의 수단으로 소비했으나 지금은 실용성과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명품 시장 자체가 근본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난해 상당수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 역시 전례 없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집은 정말 팔리질 않아요. 상해 분양 사무소를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완전 썰렁해요. 직원 수가 손님보다 더 많다니까요. 중고 주택 시장은 더 심각하죠. 집주인이 헐값에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댓글창이 바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감을 조장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시장을 비관한다고 별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저는 상해에서 부동산 일을 11년 동안 일하면서 상해 부동산 시장의 기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를 욕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네요. 제가 말한 게 사실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상해 같은 초대형 도시 안에도 지금 거대한 유령 도시가 존재합니다. 그곳이 바로 숭명 녹지 장도입니다. 이 지역은 장강 삼각주 북쪽 하구, 즉 숭명도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숭명도는 중국 제3대 섬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통적으로 전원 풍경, 요양, 휴양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곳을 녹색 생태의 교두보, 친환경 생활의 시범지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지 장도 프로젝트는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총 23,500무로 고층 타운하우스, 별장 등을 포함해 10만 세대 규모, 그리고 총 투자액만 2천억 위안으로 발표됐습니다. 2014년 녹지그룹이 계룡진 인근의 넓은 토지를 매입가 1,000위안 수준에 대량 확보하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분양 당시 홍보 문구는 화려했습니다. 상해, 강변, 유럽풍, 럭셔리라는 말이 반복됐고 제곱미터당 1만 위안대라는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는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6년 첫 분양은 2시간 만에 수천 세대가 팔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개업자는 숭명도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관광형 부동산이라고 강조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강 건너편은 개동 강변 공업단지, 수십 개의 화학 공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매캐한 공기와 화학 냄새가 집안으로 스며들었고 이른바 강변 조망꾼 아파트는 오히려 오염 최전선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일부 단지는 수도 전기조차 임시 설비였고 주변 10km 내에는 상점, 시장, 생활 인프라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녹지 장도는 사실상 강가의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초대형 신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보면 광기 어린 침묵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정갈하게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 넓은 도로, 고급 커뮤니티 게이트, 도시의 구성 요소는 완벽하지만 정작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건축물 폐기와 방치된 쓰레기가 수북하고 마트, 시장 같은 기본 시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몇몇 현지 주민이 3륜차 전동차로 작은 노점을 열어 겨우 최소한의 수요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풍경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가로등 아래는 텅 비었고 창문 불빛도 거의 없습니다. 유령 도시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녹지 장도는 중국 도시화의 실패를 상징하는 단면입니다.
투자 중심의 급속한 도시 개발, 하지만 뒤따르지 못한 인구 유입, 생활 기반, 산업 구조, 이는 중국 전역에서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입니다. 새 아파트는 끊임없이 지어지지만 정작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 꺼진 대규모 단지, 수년째 비어있는 상가, 기능을 잃은 도시들, 녹지장도는 그중 하나일 뿐이며 중국식 도시화 모델이 맞닥뜨린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치 어떤 시점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처럼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영영 버려질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